네, 그랬었죠. 네네, 맞습니다. 네. 이게 아이러니한 게 3년 전에 챗GPT가 등장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었어요. 이제 코딩이 정말 중요하다.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자. 맞아요. 네. 문과생들 데려다가 하기 싫다는데 막 데려다가 맞아요. 코딩을 가르쳐주고. 그런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딱 졸업할 때 되니까 바로 국가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코딩을 AI가 가장 먼저 대체한 거예요. 아, 그러네. 저 이런 이메일들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. 지금 2년, 3년 동안 코딩을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AI가 좀 대체하고 있다. 교수님 도와주세요. 문제는 저도 방법이 없죠. 왜냐? 진짜 3년 전에는 우리 다들 그렇게 믿었었거든요. 코딩이 중요해질 거라고. 그런데 빅테크들이 가장 먼저 풀기 시작한 문제가 하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우선 주실 수 있을까요? 대한민국은 아직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게 신규 채용이 지금 다 얼어버렸습니다. 신규 채용 안 해. 특히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판교 위주로 개발자들을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. 이제 신규 채용. 네. 왜냐? 개발자들 정도의 코딩 능력은 AI가 이미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밥도 안 먹잖아요. 잠도 안 자고 24시간 코딩할 수 있고 구독료만 내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개발자 신규 채용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. 네. 또 당연히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있는 분들 내보내는 것도 어렵고 저는 뭐 철학적으로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신규 채용은 안 하면 끝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 너무나 신기하게 실리콘밸리에서도 작년에 새로 회사에 입사한 분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였대요.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는 해와도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래요?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데이터로는 작년에 미국 카네기 멜론 공대 나름대로 가장 좋은 공대죠. 전상과 졸업생의 50%가 여전히 지금 실업자라는 거예요.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MBA 50%가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칩시다. 구독료가 수천만 원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회사가 M&A를 하면 그 계약서가 복잡하거든요.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이 되고 우리는 보통 대형 로펌에 갖다 주면 변호사들이 막 밤을 새고 그걸 분석을 하는 그렇겠죠.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. 법률 사례 같은 게 잘 정돈된 이건 구독료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인데 클로우드 구독료가 3만 원이거든요. 만장 계약서를 집어넣고 이것 좀 요약해줘 하면 1억짜리 서비스하고 퀄리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럼 누가 1억짜리를 쓰겠어? 그렇지.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성 같은 뭐 SAP가 되나 지금 뭐 애도비가 되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가가 반토막이 다 났어요. 그래서 2026년, 2027년에는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잡아먹는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방어를 하는지 이게 지금 경제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. 결국은 뭐 노동의 자리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AI 수장들은 결국은 인간의 노동을 AI가 이제 대신해주면서 유토피아가 온다. 돈 벌려고 애쓰지도 마라. 우리가 돈 벌어서 너네들한테 돈 다 나눠줄게. 맞아.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. 네, 저는 안 믿어요. 그런 얘기는. 저는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을 합니다. 여기서 안 믿는다는 게 어떤 지점을 안 믿는 거죠? 두 가지를 다 믿어요.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 되면 생산력이 폭발을 하겠죠. 부는 늘어날 겁니다. 그건 당연히 믿습니다. 네네. 그렇게 될 수뿐이 없죠. 네. 그런데 문제는 그 혜택이 모두에게 같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노후 대책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. 거예요. 네. 풍요로움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그런데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? 지금 지구에 있는 생산성을 다 합쳐보고 거기에 지구인들을 나눠보면 이미 우리는 꽤 높은 수준으로 다 같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죠. 그렇지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깨끗한 물 한 방울 얻고 누구는 뭐 화성으로 지금 여행을 가겠다고 하고 맞아요. 불평등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습니다.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이 수식의 그냥 50%고 나머지는 분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생산성이 폭발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눌 거에 된다 되는 이야기는 단
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발전 3단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. 네. 첫 번째 단계, 그게 생성형 AI일 거예요. 덕분에 참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다.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정말 인터넷에 수많은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알잖아요.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보시는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정말 걱정이 되잖아요. 네, 여기서. 네, 네. 그건 이미 벌어져 버렸고, 두 번째 에이전틱 AI가 시작되면서 이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뭐 우리는 AGI, 범용 인공지능,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초지능이라고 부릅니다.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 녀석이 등장하면 마지막 단계는 인류가 없어진다. 결국 이 3단계는 첫 번째 단계, 진실이 사라진다, 일자리가 사라진다, 인류가 사라진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벌어졌고 2026년부터 두 번째 단계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네.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한.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분들에게 AI는 유토피아일 거예요. 그렇지. 그런데 그분들에게 유토피아가 아마 우리에겐 디스토피아이지 않을까 싶고,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런 식의 인공지능 사회, 그걸 지금 앞으로 한 50년 후 20년, 30년, 40년 점점 그쪽으로 가겠지만 기술 봉건주의가 될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신 다시 중세시대 같이 1% 정도 기술과 자본을 가진 분들, 그 다음에 기술 귀족 같이. 그렇죠. 기술 귀족이죠. 무섭다. 그 다음에 5% 정도는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, 스포츠 스타, 두 분 같은 나 하나 인플루언서. 남겠네. 나 하나 남겠네. 그렇죠. 채용님만 혼자 남는 살아남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라 불러야 될까, 이제 잔잔바리들, 네. 우리 이제 민간인들 95% 그런 사회가 될 확률이 지금으로선 가장 높지만 아이고, 어떡해. 한 이거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. 그렇지. 이게 미래 시나리오는 자연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주고, 그래서 이런 미래가 마음에 드시나요?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바꿀 수는 있죠. 그냥 두면 그렇게 가겠네요. 지금 그냥 그냥 두면 두면.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그렇지. 제 그냥 생각에도. 두면 그렇게 네. 가. 그냥 두면 그렇게 갈 것 같고, 네. 제일 중요한 건 무서운 얘기다. 기술 봉건주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대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라질 거라고